십몇 년 만인가?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아. 조명도 그냥 밑에서 딱 때려주고. 자, 여러분 오늘 일어난 주요 소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뜨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싹 빠지는 거 믿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YTN 신영일입니다. 입에 딱딱 붙는데요? 괜찮은데요?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가 새롭게 고쳐져서 뭔가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 1일 MC를 맡게 된 신영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좀 어색하다 이거. 오랜만에 여기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YTN 국민신문고 1일 MC를 맡게 된 신영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남의 덕, 안 되면 내 탓. 이 방송을 포함한 매사에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싶어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구성원 모두가 좀 더 책임감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YTN 국민신문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성매매 전단을 마구 뿌립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여성을 쫓아오다가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채 달아납니다. 오토바이에 탄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는 곧바로 달아납니다. 일산 동구 장항동 주민입니다. 인도 오토바이 주행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해 주세요.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휴대폰 샵 002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 중에서 6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기자의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문고 현장 출동입니다. 자, 취재를 한 한동훈 기자 그리고 윤종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의 호남영 기자 한동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적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리허설 때는 분명히 훈남 기자라고 그랬는데 왜 바꿨죠? 제가 술을 먹고 얼굴을 좀 갈아서 호남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훈남이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관련은 아니죠? 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인도 주행 오토바이입니다. 한동훈 기자는 오토바이를 탑니까? 전혀 못 타봤습니다. 근데 네. 이번 아이템을 제가 배정받고 나서 오토바이를 직접 배웠었는데요. 네. 근데 오토바이를 잘 못 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갖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멍이 날 정도로 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데 제가 배달 체험했던 것도 이따가 VCR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체험을 하느라고 다칠 뻔했군요. 네, 위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야,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기자입니다. 예. 호남형. 네, 알겠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글쎄 제가 느끼기에 오토바이를 안 타실 것 같아요. 자전거는 열심히 탑니다. 네. 근데 스쿠터 좀 약간 타고요. 근데 오토바이는 본격적으로 타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직업이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는데 특히 오토바이 때문에 나는 사고가 또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암만 해도 좀 겁이 나고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 본 적은 없고 뒷자리에 타본 적은 있는데 뒤에만 타고 있어도 이 오토바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큰 문제가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배달 한번 안 시켜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배달 문화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전국에 약 200만 대 정도입니다. 네. 차가 2천만 대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예전에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예. 더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신고를 안 해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50cc 이거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꽤 된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약 300만 대 오토바이가 지금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모두 다 인도로 다니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궁금한 게요. 오토바이가 왜 인도로 달릴까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당연히 불법 아닙니까? 예,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 가끔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이 엄연히 차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상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토바이가 보도로 다니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보도 침범행위에 해당하고 또 도로교통법이 정한 통행 구분 위반 또 거기도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네, 오죽하면 저희 국민신문고 팀에도 이런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상엔 수많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목적 역시 다양한데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 배달. 오토바이만 봤을 뿐인데 왜 배가 고파오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택배, 우체국, 다방. 이제는 근절돼야 할 일수, 폭주족까지. 그러나 문제는 마치 차도인 양 인도위를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주행 오토바이 사고는 283건. 부상자는 317명으로 인도 주행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 모두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으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다시다 애기 이렇게 확 지나가. 인도고 저기고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빨리 막. 그 사람들 급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어지는 경찰 단속. 오토바이와 인도로도를 자유롭게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그래서 바뀌었을까요? 취재진은 직접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다닌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치 보행자처럼 뻔뻔하게 인도를 넘나드는 오토바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무려 200m를 질주. 위험해요. 아슬아슬하게 아이 옆을 지나치기도 하는데요. 인도를 달리고 내가 먹는 배달 음식도 설마? 인도에서 온 그대? 취재진이 직접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인도에서 온 음식이네요. 여기 인도라서 내려가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돼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눈으로 봐볼까요? 배달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헬멧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자유자재로 신호위반을 하더니 급기야! 쏜살같이 인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 사이로 지그재그 아찔한 고개를 펼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유모차에 카메라를 달아봤습니다. 유모차 옆으로 싱싱 지나가는 무법자 오토바이.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 때문에 좁은 길을 피해가야 합니다. 혹시 오토바이 옆으로 막 바로 옆까지 이렇게 막 달려본 적 있었어? 오토바이가?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어떤 감정 들었어? 좀 이상해요. 찻길로도 다닐 수도 있는데 인도로 다니니까 좀 무섭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피하려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도 다쳐요. 끝에 만나본 아이의 말처럼 오토바이 피하려다 넘어지고 운전자도 사람을 피하려다 또 넘어지고 이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 자칫 오토바이하고 사람이 부딪힌다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래서 직접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요. 네. 시속 50km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이제 멈춰 있는 자동차에 부딪힌 장면인데 네. 지금 헬멧을 쓴 오토바이 마네킹이 이게 자동차 보닛 위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휴, 저 마네킹이 사람이었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좀 크게 다쳤을 텐데요. 예. 이렇게 헬멧을 쓴 경우에도 저렇게 많이 다쳤을 텐데 네. 헬멧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저기 맨머리 좀 보이시죠? 예, 이게 헬멧을 안 쓴 건데 이게 뭐 안전벨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몸이 이제 자동차 본인 위로 그냥 공중으로 떠다니는 상황인데 예. 저 마네킹이 마치 진짜 운전자였다면 그리고 저 차가 진짜 보행자였다면은 둘 다 엄청나게 크게 중상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정도면 뭐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인도를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날 덮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예, 그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단속이 되면 네. 범칙금 4만 원 네.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벌점이 누적이 되면 40점이 되면 이제 면허 정지까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나름 어느 정도 중한 또 처벌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제 저런 피해를 보는 분들 많은 분들은 그 또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런 사고를 누가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뭐 그만한 고충이 있을 텐데 빨리 갖다 달라고 자꾸 재촉을 하잖아요. 그 시민들의 생각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30분 정도 배달한 지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재촉 전화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도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생각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로 달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인도주행 오토바이 특별 단속이 이뤄지던 지난달 5일 취재진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함께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카메라에 포착되는 인도주행 오토바이. 심지어 경찰이 앞에인데도 당당하게 인도를 달립니다.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 있습니다. 예,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가려면 되는 건데 차가 밀리면 이 일을 오늘 쓸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 벌써 잊은 걸까요? 내려서 와주시고. 보행자 신호에 버젓이 횡단보도를 질주하다 결국 다른 경찰한테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끌고 오셔야죠. 딱 시끄러운데 왜 또 타고 오세요? 아 여기 신호가 들어와서 차박는데요.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아, 어떡하죠?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 같아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하지만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특수범이세요. 많이 걸리셨는데 지금 봐달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몇 번이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10번 걸렸는데 이게 언제? 설마 있는데 10번이라뇨? 심했어요, 아저씨. 오토바이 운전자 가운데는 대학생도 있었는데요. 학교 가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단속에 철컥! 솔직히 이거 잡는 거 말도 안 돼요. 진짜. 솔직히 여기 잠깐 주차하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인도에 주차하잖아요. 뭐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뭘 잡아요,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자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지나치리만큼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찍지 마. 아니 경찰이 오니. 찍지 말라고. 딱 찍으면 되지 왜 그래. 불편한 거야. 아 저는 YTN 기자인데요. YTN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인도주행 오늘 집중 단속대회가 저희는 정당하게 위반하신 분들한테 그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 당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욕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 입장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 바로 배달 인센티브제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선 배달원에게 배달 한 건에 300~40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시간이 곧 돈 인생입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빨리 가기 위해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배달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300원씩 더 추가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풀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뭐 열심히 하고 하면은 지금은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면 운전자뿐 아니라 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성분들도 많이 다치고 아이들도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주 처벌까지 한다면 뭐 경제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죠. 네.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뭐 원해서 위험을 즐기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특히 배달하는 분들 중에는 살림도 넉넉하지 않고 또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어렵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빠른 시간에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건데 혹시 2011년에 피자 배달원 교통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그 블랙박스 화면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배달 오토바이하고 그 버스하고 정면 충돌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사고가 더 문제가 됐던 게 그때 이제 모든 배달이 30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이제 시간을 지키려다가 무리하게 이제 운행을 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 사고가 이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그 30분 제도제는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또 배달 한 건에 이제 뭐 300~400원씩 얼마를 주는 인센티브가 또 생겼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속도전에 내몰리고 하는데 아마 저런 인센티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업체끼리 경쟁을 하고 또 그리고 빨리빨리 밀리는 주문에 배달을 하려다 보면 자꾸 이래저래 배달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확실히 큰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도 제가 취재하면서 좀 크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인도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벌제를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이제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게 되면은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범칙금을 무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한 이 업체의 업주까지도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즉 4만 원, 4만 원 이렇게 2명이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주한테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경찰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도? 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 양벌제는 도로교통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규정 자체가 뭐냐면 종업원이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업주가 자기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제 같이 처벌받는 이제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잘 적용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경찰이 이제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단속 효과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반응이 좋으면 아마 계속 이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양벌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문고센터의 안보라 앵커 나와주시죠. 네, 국민신문고 시청자센터입니다. 네, 지금 문자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견들 오고 있습니다. 도로 위 오토바이로 불편을 겪었던 경험담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제안까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중에서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보여주시죠. 끝번호 1254번님입니다. 인도가 왜 인도겠느냐. 상식적으로 인도의 이륜차가 말이 되나요? 이렇게 불법을 딱 꼬집어준 분도 계시고요. 끝번호 9910님. 한국에 온 지 5년 된 외국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로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뭐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성토가 이어졌고요. 또 다른 문자 더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7573번님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봐도 무서운데 인도 주행이라니 달리는 흉기가 아닌가요?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해 준 분도 계시고 끝번호 3594번님 오죽하면 인도로 달리겠습니까? 빨리 갖다 달라고 재촉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강한 어조도 보내주셨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쩔 수 없이 달려야 하는 고충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보채지 않겠습니다. 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신문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24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보라 앵커 고맙습니다. 그 혹시 인도 주행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재판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기억에는 직접 그런 사건을 맡아본 경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오토바이는 법률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나면 그 속도도 그렇고 피해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까 기자님께서 구멍난 신발을 보여주셨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상해를 입게 되고 운전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있고 그런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그 이제 예외 사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보도 침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처벌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보시겠지만 저 상당수의 오토바이들은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형편상 그런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치료비는 물론 다른 이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 양쪽에 불행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위험하기도 하고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도 인도로 다니는 이유는 역시 그 시간 때문일 겁니다. 조금 전에 인센티브 말씀도 드렸지만 배달하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다 돈입니다. 자, 한 기자, 그 실제로 인도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것과 도로로만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게 어떻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치킨 배달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시켜 먹거든요. 시켜 먹는데 제 시간에 안 오면 저희도 엄청 화를 내요. 그쪽 거.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 간식하면 빠질 수 없는 그것. 그렇습니다. 바로 치킨. 훈남 기자가 배달하는 치킨 맛. 기대하세요. 해면수 사야죠, 또. 해면수. 여기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과연 인도 말고 도로로만 달렸을 때 배달엔 지장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선 오토바이를 끌고 도로만 달려서 배달을 해봤습니다. 안 쏟아지고 잘. 쿠 가려면 여기 이거 타야 돼요? 네. 그냥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인도로 안 오고 도로로만 이렇게 왔는데. 배달 왔습니다. 요거 한 마리 맞으시죠? 여기 이 안쪽으로 해요. 저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하는 거 어려운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로. 아이고, 왜 안 가지? 엄청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갈 수 있었고, 굳이 이렇게 인도에서 출발 안 해도 충분히 배달하는 데 걸린 시간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첫 배달을 마치고 나니 자신감 100%, 충전 완료! 두 번째 배달하러 출발! 여기 있습니다. 으쌰. 인도까지. 빨리 배달, 빨리. 으쌰. 두 번째 배달하러 출동! 치킨이 콜라가 좀 쏟아진 것 같은데. 배달 가던 길 엘리베이터에선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YTN 국민신문고에서. 그래요? 보셨어요? 국민신문고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국민신문고 못 봤는데. 청춘아 빛나라 화이팅! 화이팅! 두 번째 배달지 도착. 치킨 왔습니다. 47,000원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속도를 줄이고 빨간불에는 횡단보도 앞에 착! 드디어 마지막 배달입니다. 네, 이제 치킨을 받아들고 제가 이제 초시계로 이번엔 재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km 떨어진 배달 장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시간 8분 40초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많이 걸린 편인데 이 정도면 손님한테 욕먹지 않고 배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배달 체험을 한 건 1시간 정도. 모두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물론 모든 배달원이 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인도 말고 도로만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체험을 제가 직접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워낙 무서워해서 한동호 기자가 대신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저 때는 혼남이었는데. 네. 저 배달해드린 음식을 고객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흐뭇하던가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까지는 못 봤고요. 네. 돈 드리고 치킨 드리고 이렇게 바로 와서 네. 근데 뭐 일반적인 배달원이나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긴 뭐 다음 배달 바로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라는 직업도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춘이니까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라. 이제 뭐 제 또 법률가 입장에서는 아까 뭐 인도 주행하고 또 차도 주행 비교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나 했는데 보니까 교통 규칙도 잘 지키시고 또 도로로만 다니면서 또 의외로 신속하게 또 배달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인도로 배달했으면은 당연히 방송에서는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저도 범칙금 과태료 좀 받은 게 좀 있어서 좀 면허 정지의 위험도 있고 해서 꼭 도로로만 달려서 이렇게 배달을 했었습니다. 범칙금도 이게 4만 원이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싸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배달하면서 잠깐 배달원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던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나 보죠? 네, 저도 실제로 저 배달 오토바이를 해보니까 되게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일단 교통사고 위험에는 항상 처해 있는 거고 여름에는 덥고 뭐 겨울엔 춥고 그리고 배달이 늦으면 고객들이 또 누구를 또 탓하겠습니까? 다 이제 배달원들이 탓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또 배달원들은 또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직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생하는 배달원들에게 이 배달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먹는다면 그 음식 맛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제작진에게 직접 제보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일산 장항동에 살고 있는 김성권이라고 합니다. 김성권님. 예. 자, 어떻게 해서 이 주제를 제보하게 되셨나요? 2년 전에 집 근처 여기 인도에서 그 오토바이에 애가 치일 뻔한 일을 목격한 후에 그 오토바이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잘못 설치되어 있는 그 인도 경계석을 좀 시정해달라고 여러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까요? 먼저 그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기관 및 관계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팁으로는 그 요식업 중앙회 같은 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위생교육이라는 걸 업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자분들께서 여기 참여하셔서 교육 및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시민들도 이런 그 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기 다니고 있는 오토바이에게 항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들 그 점주들에게 전화해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제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제보를 해주신 분 만나봤고요. 한 분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관악구 동천동에 사는 윤영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하시고요. 네, 예, 배달업체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분명히 오토바이 배달원이 고용돼 있을 텐데 네, 예. 인도 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안 되죠. 네. 배달업체로서 네네. 말씀하시죠. 네, 저로서는 빨리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재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인도 주행은 하면 안 되죠. 저희도 교육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장님 업체에서는 저 배달원들이 절대 인도 주행을 안 하는 거죠? 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근데 네. 다른 업체에서는 인도 주행을 통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처벌하는 거는 찬성이고요. 네. 처벌 안 받기 위해서는 인도 주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네. 위험하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인도 주행은 절대 안 된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창하시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 인도 주행을 절대 하지 않는 업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 주문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신문고에서는요, 인도 주행 오토바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안보 앵커 결과를 전해주시죠. 놀래라. 도로를 옆에 두고 왜 굳이 인도에서 달리는 걸까요? 최근에 배달 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전화 설문을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먼저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53.9%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보행자도 주행자도 위험에 빠뜨리는 인도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이 4만 원이고요. 벌점이 10점입니다. 이러한 처벌 수준에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45.8%, 10명 중에 5명 정도가 현재의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과도하다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경찰청이 지난달부터 배달원과 업주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7명은 배달원과 업주가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즉 양벌제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배달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인도주행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면 국민들은 신고를 할 의향이 있을까요? 500인 가운데 59.9%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60%가 넘는 분들은 현재 처벌 수준이 미흡해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인도주행 오토바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 500인의 의견 잘 봤습니다. 자, 한 기자, 그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다면 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국민이 60%나 되는데 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옆으로 보시는 게 이제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입니다. 네. 이 인도 오토바이를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이 찍은 이 사진을 이제 경찰청 스마트 시민 제보 이 앱으로 이게 제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 모두 다 이제 포상금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모든 길거리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거는 너무나 이게 비효율적이고 이게 무리인 거죠. 그래서 이 빈틈을 이제 시민의 힘으로 메워서 인도주행 오토바이를 더 근절하자는 방법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찍어서 보내면 된다. 네. 예,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 고려해 볼 만한 방법 같습니다. 예. 뭐 강력한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고 네. 또 약간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보행자의 그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포상금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나요? 네,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게 포상금제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고를 한번 할 때마다 한 건에 이제 3,000원 정도 이제 포상금을 줬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 포상금을 주게 된다면 시민들이 참여를 충분히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요, 그 몇몇 분들이 그 포상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분명히 그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제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포상금만을 노린 이 직업신고권, 그러니까 카파라치가 등장하면서 이게 많은 부작용이 생겼었는데요. 결국 2년 만에 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이게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포상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신고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총액을 제한하는 건데요. 신고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신고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뭐 1년에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고작 1년에 뭐 몇만 원 벌려고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뭐 직업 신고꾼들은 아마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시민 신고도 많이 되고 인도주행 오토바이도 이게 많이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인도주행 오토바이 그 포상금제가 잘 정착이 된다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운영되면 네. 뭐 부작용 없이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닐 거고요. 특히 다른 나라에도 오토바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외 사례는 좀 알아보셨나요? 네, 해외 사례도 알아봤었는데요. 뭐 사실 뭐 대부분의 나라가 저희랑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아시아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 자동차 대신에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도주행 오토바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 도쿄,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모두 헬멧을 쓰고 규정 속도로 달립니다. 보행자 신호가 되자 횡단보도 앞서 신호가 바뀌길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보행자만 없으면 횡단보도에서도 질주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路上は、バイクはほとんどないです。見ないですね。万が一あれば、とりあえず声はかけます。はい。やっぱりそれは。これはもう日本国民のやっぱりそういうもんですね。 지하철역 근처에 다다르자 오토바이에서 내린 운전자.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끌고 누군가 향합니다. 역사 근처에 있는 구립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주차요금은 하루에 150엔,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유료 주차장에 30분 요금도 안 될 정도로 싸네요. 이렇게 일본은 대부분의 지하철역 근처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어 오토바이를 인도에 댈 필요 없습니다. 운전자들도 주차장으로 가는 인도에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갑니다. 오토바이 주차장도 거의 없고 운전자들도 인도에서 싱싱 달리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それはもうダメです。絶対そういうことはしないですね。路上で止めた場合はもう撤去ですね。違反しますし。 아까 저 단속에 적발된 우리나라 운전자가 아니 그럼 오토바이를 갖고 왔는데 이걸 어디다 대란 말이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일본에서의 저런 질서나 안전 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저 배려 저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네. 상당히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히 저 오토바이 주차장 저거는 우리나라도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런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모를 정도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뭐 구립이나 아니면 시립이나 이렇게 정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경찰에서도 지금 현행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인도주행 오토바이를 좀 막아보려고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범칙 근무를 하면 이제 그 신고한 제보한 그 제보자를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럼 또 차주들이 확인하고 출석 요구를 하고 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공익 과태료로 넘어가면 그러한 조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좀 간편해지는데 이제 그런 개정안이 다음 달에 이제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보여준 일본의 저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어떠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보행자도 차도로 자꾸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또 자동차는 자기 차선을 안 지키고 또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키는 또 그런 상황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질서 의식이 좀 고양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오토바이도 하나의 자동차니까 그런 오토바이가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또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나 아니면 아까 같이 저렇게 오토바이를 위한 좀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의 운전 주체나 또 보행자 모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좀 나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주에 경찰청 차장님께서 나와주셨었는데 이번 주에는 안타깝게도 그 출연이 좀 불발됐습니다. 이번 주에 뭐 국정감사도 있고 뭐 다른 일정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번 방송을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다음 방송에서 이 검토안이 어떻게 좀 마련되고 있는지 직접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도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경찰청에서 답변이 온다면 반드시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취재를 해준 한동호 기자 그리고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윤종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는 찾아가는 신문고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금천구가 있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 볼 일이 있어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자전거가 모여있길래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이용할 수 없다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14년 4월 달에 지금 현재 이것은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였어요. 일반 자전거도 아니고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것이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전부 철거를 해버리든지 해서 공간이라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곳을 찾는 저의 심정입니다. 현재 법상 얘가 원동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가 있으셔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이 안 되고 원동기 쪽에서는 이게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저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전기 자전거. 하루빨리 신나게 싱싱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제가 신차를 8월 10일 날 구매를 했어요. 그 신차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녹이 많이 슬었다고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혹시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더라고요. 이미 동호회 카페에는 시트에 녹이 슬었다는 제보글이 수두룩. 새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서비스 센터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거는 안전상의 결함은 아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큰 돈을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새 차에 녹이 쓴 것도 모자라 해결도 안 해주다니 너무합니다. 현재 생수 차종은 방청 작업을 거쳐 생산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바로 교체해주는 리콜 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주세요. 전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찾아가는 신문고는 계속됩니다. 중학생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물 안고 맨날 볼테 맞고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신체적 폭행과 폭언.
그리고 무관심 등 아동학대 역시. 선배 째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맞게 돼요. 무서워해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않고. 또래 친구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나눈 이 시간이 벌써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이 뉴스 부조의 긴장감을 맛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나오고 싶네요. 예. 앞으로 또 국민신문고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매주 목요일 밤은 스케줄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 때나 연락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주 진행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정말 이 국민신문고가 열린 프로구나. MC 섭외에 제한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국민신문고의 9번째 북을 울리겠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우아하게 이 북을 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멋진 진행 기대해보고요. 자,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YTN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운전자도 사람 피해서 넘어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 대의 오토바이가 이것보다 입술 낮으면 좀 비싸야 됩니다.